안녕하세요. 오레이 첨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지막 항목인 네 번째 항목을 따라볼게요. 요구하는 바는 이게 관행적인 행동인데 규칙과 규정이 어긋난 관행적인 행동을 본인이 소신껏 바로잡았다는 내용을 경험으로 기술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절차와 원칙이 다 잘 지켜지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이런 경험을 쓰려면 유사 경험이라도 어떻게든 소주로 삼아야 하잖아요. 결국은 대학 생활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내외 다양한 일회성 활동이 있어서라도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내용인데 관행처럼 누군가가 모른 척하고 있거나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던 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내서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을 수정했다는 내용을 그려내는 게 필요해요. 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에서는요, 아르바이트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가정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에서 소신을 발휘했던 내용, 그런 장면들을 한번 주안점으로 삼아서 기술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 상황입니다. 첫 문장은 당연히 상황 설명이에요. 어떤 관행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외부에서 음식을 구매해 카페 내에서 취식하는 고객을 다수 목격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어긋난 행동이긴 하지만 관행처럼 어겨지고 있다라고 하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관행처럼 어겨지고 있는 걸로 페르소나가 해석을 했는지 뒤에 문장에 나옵니다. 카페 규정과 사회 통념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영업 방해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위가 관행처럼 어겨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이렇게 고객들이 내부에서 외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올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관행처럼 자꾸 어겨지고 있더라. 그런 상황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카페에서 올바르게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잡아야 되는 대상을 확실히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는 불편한 감정 소모가 뒤따랐습니다. 이게 원인이죠.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불편한 감정 소모가 어떤 것인지 일단 이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불편한 감정 소모.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이걸 구체화하는 세부 문장.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조를 이뤄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 구체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본인의 행동을 감추고자 과장된 언사로 상황 무마를 시도하거나 혹은 심지어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는 고객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불편한 감정 소모의 이유가 드러났죠. 자꾸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상황을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관행처럼 굳어졌다. 어떤 내용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로잡으려고 하질 않더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행위를 좌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더러 바로잡는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경우가 많았다고 해야 되겠죠. 아르바이트생들은로 해야 복수 표현이 맞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관행처럼 굳혀졌다는 배경 설명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지원자가 이거를 바로잡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좌시하는 경우 이렇게 좌시하고 있었다. 근데 왜 좌시하면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문장 흐름을 만들어야 이야기가 매끄럽죠.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는 왜 바로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카페 입장에서는 추가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이 비상식적인 행위였으므로 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건 올바르지 않아서 고쳐야 했고,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건 하고 있으니까 고쳐야 한다.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부터는 이 지원자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다 바로 소신껏 수정을 한 내용들이 나오죠.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해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다. 소신이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 반입 고객 응대 요령을 스크립트로 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요령을 갖춘다면 이렇게 불편한 감정 소모를 겪지 않고 좀 슬기롭게 고객과의 마찰을 줄여가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또 어긋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지원자는 이렇게 스크립트 제작을 해결 방법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 제작 내용이 뭔지 한 조를 이룬 문장 설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야 되는 단계예요. 스크립트 제작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스크립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고객을 존중하는 어휘 활용, 그리고 적절한 표정과 자세, 그 다음에 반입 음식 처리 방법, 그리고 마찰 시 책임 범위 등을 내용으로 정리해 아르바이트생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행처럼 어기고 있는 내용들을 모른 척하는 이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본인이 소신을 발휘했으니까요. 결론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은 내용이 부족해요. 글자 수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문제 해결에 임하지 않은 어떤 행동이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안내 문구를 다시 제작한 거예요. 고객이 이런 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이렇게라도 유도하기 위해서 문자만으로 구성한 뭐 반입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죠. 안내 문구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뚜렷한 색채가 담긴 예시 그림을 넣어 다시 제작했습니다. 안내 문구까지 본인이 직접 다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도 나오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 스크립트 제작뿐만 아니라 안내 문구 제작이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챙겼다는 점에서도 문제 해결의 정밀한 모습도 엿볼 수 있어서
본인의 지원자의 강점을 드러내는데도 좀 기여하는 바가 있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했더니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에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본인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다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다 같이 일하는 근무지라는 조건을 고려해서 이러한 전체 과정은 아르바이트생들과 점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본인이 물론 소신을 발휘한 건 맞지만 이게 다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니까 협업을 구하는 자세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자기보다 상사인 점장의 의견도 다시 한번 허가를 구하고 또 뭐 정중의 의견을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조직에 맞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문장의 내용은 아무래도 결과겠죠. 뭐 획기적으로 막 아예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음식 반입하는 고객이 그래서 그 결과 외부 음식 반입 횟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뭐 결과죠. 아예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도 항목의 요구 조건 다 채웠어요. 어기는 행동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외부 음식 반입을. 그런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스크립트 제작하고 안내문구 제작해서 함께 행동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좀 소신껏 다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을 촉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외부 음식 반입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본인의 노력은 다 나왔고요. 스크립트 제작이랑 그다음에 안내문구 제작을 통해서 본인의 노력이 나왔고요. 본인이 소신을 발휘한 모습도 다 드러났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점장의 의견도 수렴했다는 점, 그리고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그 적극적인 자세랑 관찰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해결 도구가 뭐가 필요한지 본인이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런 점들이 이제 역량으로 이 경험에서는 해석될 여지가 있죠. 이처럼 반드시 항목 이야기는 다 다루되 역시나 부수적으로 경험이 내포하고 있는 지원자 혹은 페르소나의 강점이 드러나야 아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항목을 다뤄봤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항목에 맞는 경험을 줄여서 쓰는 것도 일이고요. 그 줄여낸 경험이 항목 요구 조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역량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전략을 잊지 않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을 전부 다뤄봤습니다.